검찰이 경산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산시 금고 담당 공무원의 아들이 대구은행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비리 조사에 나선 겁니다. 달성군 진료소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1년 반 동안 4천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정당마다 인재 영입을 강조하면서 공천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인지도가 높은 부단체장들에게 신인 가산점까지 주다 보니 부단체장 출신이 아닌 정치 신인에겐 불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공동연구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대구은행 채용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이 청탁자에 대한 첫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경산시 공무원으로 경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천억 규모의 지자체 금고를 맡기는 대가로 담당 공무원이 아들을 신입사원으로 넣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북 경산시 징수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산시 금고 선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경산시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시 금고를 대구은행에 맡겼습니다. 한 해 평균 7천억 원을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경산시 금고 업무를 총괄한 공무원 A씨의 아들이 대구은행 직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금고를 대구은행에 주는 대가로 아들의 채용을 청탁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들 응씨와 관련한 내용을 대구은행에 물어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직원 정도는 자문을 안 받아봤습니다. 그 당시에 학점이 4.0 이상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준비를 했는 건데. 검찰은 금고를 대가로 채용이 이뤄졌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채용 청탁 리스트에는 대구 경북의 유력 자치단체장 이름도 올라 있지만 검찰은 A씨 이외에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공무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용 비리는 사회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은행 임직원뿐만 아니라 청탁자에 대한 수사도 그만큼 중요한데 검찰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는 이 간호사가 진료와 약 처방까지 함께하는 진료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이런 진료소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진료비 4천만 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 보건진료소의 간호사 A씨는 마치 의사처럼 진료부터 처방까지 주민들의 간단한 건강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근무하다 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각종 수익금까지 처리해야 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달마다 지역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수익금을 달성군 보건소 통장으로 입금하면 이 돈을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하는데 통장을 관리하는 간호사 A씨는 이 돈을 중간에 가로챈 겁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4천만 원 가까운 돈을 가로챘습니다. 간호사는 수익금을 군 금고에 제대로 납입했다며 서류를 올렸지만 달성군 보건소는 1년 반 동안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결제했습니다. 진료소가 달성군에 지금 8개 있고 취소가 지금 8개 있는데 낮은 데서 많은데 그 기관에 가서 매일 서고도 못하는 사안이고. 감사원은 이 간호사를 파면하고 확인하지 않고 결제한 달성군 보건소 관계자 3명을 징계하라고 달성군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정치가 구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당마다 정치 신인에게 이 공천 가산점을 주는데 공천심사위원들조차 이 가산점이 오히려 순수 정치 신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기초단체장 7명 후보 가운데 4명이 해당 지역의 부구청장 출신입니다. 경북에서도 경상북도 부지사 출신이 경주시장 후보로 공천받는 등 부단체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부단체장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20%의 신인 가산점까지 더해져 공천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경선에 몇 번 들어와서 떨어진 사람도 정치 신인. 그 지역에서, 그 도에서 부지사, 자치단체장의 부단체장 이런 분들도 정치 신인. 이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선출직 도전 경력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기초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한 번이라도 선거에 출마한 경우 당선과 관계없이 현역 의원과 같이 취급받아 가산점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한 가산점 부여가 오히려 진입을 막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단체장 불패 신화가 있어서 부단체장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해당 지역의 단체장으로 하는 경우에 가점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년이나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외계층의 진출을 돕기 위한 정치 신인 가산점이 부단체장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남북 평화와 공존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자기를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이라 여기는 탈북민 김련희 씨는 법과 현실의 장벽을 허무는 상상력에서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북한을 벗어나 한국에 온 지 7년이 돼가는 김련희 씨는 북한 최고 지도자 입에서 나온 탈북자라는 말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 듣는 순간에 저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그럴 수 없을 텐데 탈북자라는 말 자체를 북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말일 거잖아요. 하나의 아픔이겠죠? 탈북자 김 씨의 사정은 아주 특이합니다. 스스로를 대구에 사는 평양 시민이라 부르는 김 씨는 치료를 위해 갔던 중국에서 브로커에게 속아 2011년 한국 땅을 밟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저절로 막 팡팡 나오는 거예요. 아, 난 이젠 진짜 가는구나. 7년 너무 힘들고 멀었는데 이젠 정말 딸을 내가 안아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영국 가디언 등 여러 해외 매체가 주목한 김 씨는 남쪽도 북쪽도 아닌 이중 정체성을 가진 분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그녀의 평양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판문점으로 넘어간다면 그게 혹시 덤이 되지 않을까? 군사분 계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이 평범한 한 아줌마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남과 북에 다 같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김련희 씨는 판문점 선언이 제시한 남북 평화는 지금까지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상상력에서 출발해 어떤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실질적인 남북 평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교류가 본궤도에 오르면 개성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면서 국채보상 운동 기념물을 공동 발굴하고 관련 기록물을 추가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 50억 원을 축적했다면서 남북평화와 통일시대를 대구시가 주도할 수 있게 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이 폐쇄됐습니다. 환경오염이 너무 심각해서 아예 관광객을 받지 않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겁니다.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와 각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지도 더 녹기 전에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새하얀 산호백사장이 눈부신 광경을 연출해 세계 3대 비치로 꼽히는 필리핀 보라카이 섬. 그런데 바닷물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이끼로 가득합니다. 정화되지 않는 하수가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바다 오염이 심해진 겁니다.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도 쌓여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이유로 보라카이 폐쇄가 결정되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No more gas. Kaya sad. No income, no gas na income. Kaya no eat. 오염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관광시설 100곳에는 이미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유명 리조트의 허가도 취소됐습니다. 보라카이 한 해 관광객은 200만 명. 보라카이 시민의 30배가 넘습니다. We want to rehabilitate the environment of Boracay. We want to fix the
on the roads of Boracay, and we want to fix the drainage and sewerage system of Boracay. 곳곳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하수관에서 넘쳐 쌓였던 하수 찌꺼기들을 모두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섬이 6개월간 폐쇄되면서 예상되는 관광 수익 피해액은 5천억 원. Especially the small workers in Boracay lost their jobs. And there is help from the government, but we hope it is enough to keep the people keep the people alive. 보라카이 섬은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신분증을 소지한 주민의 출입만 허용하고 무장경찰 600명이 배치돼 순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라카이 섬은 외국인 관광객 3명 중 1명이 한국인일 정도로 우리나라 관광객이 선호하는 휴양지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SNS에 올라온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 풀어보는 탐구생활 M+입니다. 누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없어져야 할 이 범죄. 오늘의 키워드 몰카 이제 그만입니다. 한 여성이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탈의실에 몰래 촬영한 듯한 영상인데요. 그런데 이 여성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갑자기 귀신으로 변해 보는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알고 보니 이는 부산경찰청이 만든 영상으로 음란 몰카인 줄 알고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만든 영상인데요. 이 기간 동안 몰카 동영상을 다운받은 횟수가 무려 2만 6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2만 6천 건 실화임, 혼내주는 좋은 아이디어네, 잘 만들었다, 처벌도 강해져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 영상이 올라간 후 몰래카메라 영상 유통량은 11% 줄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소형 카메라 등 기기가 다양해지면서 지난 2009년 800건이던 몰래카메라 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해 5천 건을 넘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몰카는 찍지도 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상담과 무료 법률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의 촬영물 삭제 지원은 물론 삭제 비용은 모두 가해자에게 물리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 다행이지만 디지털 관음증 같은 범죄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탐구생활 M+였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오늘 회장단과 상공의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12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범 기업인과 근로자를 표창했습니다. 이재하 대구상위 회장은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지역 경제를 이끌자며 상공회의소가 더 많은 기업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경북 자동차 노동조합은 오늘 오후 동대구 복합 환승센터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빌미로 사용자 측이 단체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실질임금을 줄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중교통 정상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정당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공약화하도록 제안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유령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 혐의로 29살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 존재하지 않는 법인 36개를 만든 뒤 법인 이름 통장 223개를 개설해 필리핀과 중국 등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해 2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동학대 치사는 징역 9년, 아동학대 중상해는 징역 7년이 상한이었고 형량의 50%를 더 늘릴 수 있는 특별조정까지 하면 징역 13년 6개월이 최대 형량이었습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영덕 천지 원자력 발전소 건설 예정지 주변 땅 주인 38명이 땅을 사달라며 한국수력 원자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주장은 법률적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했습니다. 땅 주인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 계획이 중단되면서 한수원이 건설 예정지 땅을 매입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땅 매수는 사법상 계약에 관한 것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동향에 따르면 대구 지역 신선식품 물가지수는 채소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0.6% 오르는 등 평균 4.9% 올랐습니다. 경북 지역도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7% 올랐는데 겨울 가뭄과 최근 늦추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공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영덕 강구 신항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경북도와 해양수산부는 강구항을 지방관리 연안항으로 지정하고 부족한 시설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30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470억 원을 투입하는 강구 신항 개발 사업은 방파제 등을 설치해 대형 어선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합니다. 내진 설계를 하고 항구 입구를 넓히고 신규터도 함께 조성합니다. 어린이날인 5일부터 이틀간 경주 엑스포공원 내 선덕광장에서 2018 어린이날 특별 행사가 열립니다. 페이스 페인팅과 아트 풍선 만들기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엑스포 대표 공연인 플라잉과 또봇 정크아트 뮤지엄 특별 할인을 비롯해 화석 4,500여 점이 전시된 쥐라기 로드 4D 큐브 체험 등 가상현실 체험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여름철을 맞아 학교와 직장 내 급식을 통해 집단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9월까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기간 비상연락체제를 추진하고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합니다.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9개 반 120여 명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주 1회 이상 방역소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의 소비자 상담 건수는 의료용품과 정보통신 서비스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올 1, 4분기 소비자 상담 7,900여 건 가운데 의류, 섬유, 신변용품이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서비스가 700여 건, 문화 오락 서비스 550여 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가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경북 도내에서는 430여 명이 농기계 안전사고를 당했는데 농사가 시작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 전체의 38%가 집중됐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로 22명이 사망한 가운데 경운기 사고가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농약 살포기 사고, 트랙터 사고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사망자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12명, 60대 7명, 50대 2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